안녕하세요. 얀입니다. 오늘은 4월 16일 병원 진료 이틀 전이에요. 여전히 기분은 안 좋고요. 힘들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감정 노트나 뭐 운동 이런 거를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직장 다니고 있는 것도 너무 버거워서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이 많은 요즘입니다. 지금 다니는 일이 너무 재밌고 사람들도 다 너무 좋아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행복하게 다녔는데 그거를 다 저버릴 정도로 지금 좀 힘이 드네요. 그래도 병원 가는 날을 기점으로 새로운 시작이라는 느낌으로 운동 예약도 미리 잡아놨고 병원도 다녀올 생각입니다. 요새 계속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고 밥은 뭐 나름 잘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번 무기력감이 밀려오니까 시도 때도 없이 졸리기만 하고 몸에 힘도 계속 없고 의지도 하나도 없고 뭘 해야 즐거울까 고민을 하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는 제일 바꾸고 싶은 근본적인 원인이 사라지거나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힘이 드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제 힘으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마음을 고쳐먹고 노력을 해도 그 원인 하나 때문에 계속 제가 무너지네요. 다른 원인들도 많겠지만 일단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원인 하나, 그 대표적인 원인은 제가 어떻게 컨트롤이 됐으면 이렇게 힘이 들지 않았겠죠? 너무 어렵네요. 지금도 그래서 좀 쉬려고 합니다. 졸려요. 그러니까 졸리다기보단 그냥 계속 몸이 무겁고 일단은 이런 상태입니다. 병원 가는 날을 이렇게까지 기다려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저기 먼 날에 예약해놓고 시간 언제 가나 하다가도 뭐 하루 이틀이면 금방 잊고 잘 살았는데 요새는 빨리 병원에 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원래는 병원 없이도 약 없이도 잘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좀 병원의 도움과 약물의 도움을 받고 싶어요. 그래야 될 것 같고 사람이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 일단 이틀 전의 상태는 이렇습니다. 이번에 병원 갔을 때 약을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약을 주시면 약을 먹고 나서의 변화도 한번 찍어볼게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생각하는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원인이 사라지지 않으면 그 원인이 이제 저에게 더 큰 힘듦을 주고 저한테 더 많은 영향을 끼치려고 한다면 저는 더 힘들겠죠. 약을 먹고 병원에 가고 좋은 생각만 하고 좋은 걸 해도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얀입니다. 지금은 4월 20일 토요일 밤 12시 이제 1시 다 돼가요. 드디어 병원 진료를 받고 왔습니다. 현재는 술을 굉장히 과하게 마시고 온 상태고 좀 이따가 빨리 자고 좀 이따가 일어나서 출근을 해야 돼요. 지금 빨간 거 보이나? 취한 상태예요. 진료 후기. 저는 첫 진료 때부터 제 우울증의 원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저만 보면 사실 그렇게 힘들고 뭐 그런 게 없는데 그 원인 때문에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우울해졌다 좀 덜 우울해졌다 이랬던 거라서 선생님이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게 최우선인 것 같다. 그러니까 원인을 제거한다기보다는 조금 그 원인이랑 거리를 좀 둬라. 심리적으로. 원인은 그대로인데 제 증상이 점점 악화돼서 병원에 갔던 거였고 선생님도 하시는 말씀이 제가 지금 4개월 만에 진료를 보러 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보통은 3개월 넘어서 다시 병원에 가게 되면 초진으로 분류가 돼서 검사지를 작성을 하는데
저는 검사지 작성을 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진료를 받았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딱 보시면서 전부터 느꼈던 거지만 상태는 심각하나 제가 이겨내고자 하는,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게 눈에 보여서 꾸준히 약을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울증 약이라는 것 자체가 좀 꾸준히 먹어야지 효과가 있는 건데 저는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도 약을 별로 안 좋아해요. 맛이 없어서. 근데 잠도 요새 잘 못 자고 자야 되는 시간에 막 울고 그러니까 약을 받고는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비상용으로 신경안정제를 처방을 해주셨어요. 되게 용량이 적어서 0.25mg인가? 되게 적은 용량으로 주셔서 너무 힘들 때나 아니면 너무 잠이 안 올 때 먹으라고 하셨고 너무 효과가 없으면 2개를 한 번에 먹어도 될 정도다라고 말을 해주셨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요 근래에 공부할 거리를 찾아서 자격증 공부를 하려고 그거에 좀 집중을 시켜서 제 그 걱정거리나 우울거리를 좀 분산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언제까지 약발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술 먹고 이렇게 갑자기 영상을 찍어야겠다 생각을 했던 게 집에 들어오는데 무슨 포스터가 붙어져 있는 거예요. 우울증, 오해와 편견.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우울증의 이 편견?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뭔가 편협된 시선과 생각들을 조금 개선해 나가보고 싶어서 유튜브를 찍는 것도 있었어요. 저도 제가 우울증이 있다고 주변에 얘기하면 다들 놀라요. 거짓말인 줄 알아요. 장난치는 줄 알아요. 그만큼 저는 밖에서는 굉장히 밝고 열정적이고 하고 싶은 게 많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하여튼 제가 이 포스터를 찍어왔어요. 읽어드리려고. 첫째, 우울증은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병이다. 다들 아실 거예요. 우울증 겪어보신 분들, 우울감 겪어보신 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병이면 저는 우울증을 앓을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의지 하나는 정말 끝내주거든요. 자, 그거에 대한 설명, 답변은 우울증은 감정과 내 기능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다른 치료적 도움 없이 개인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우울증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감기도 약하게 오는 거는 사실 약 없이도 자연 치료가 되잖아요. 근데 조금 심하게 오면 약을 먹고 낫는 것처럼 우울증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2번째. 우울증 약은 부작용이 많고 한 번 먹으면 끊을 수 없다. 이거는 궁금하신 분들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일단 답변을 읽어드릴게요. 약 복용을 의미로 중단하게 되면 오히려 평생 약을 먹어야 할 확률을 더 높이게 됩니다. 증상이 좋아진 후에도 우울증이 재발하는 경우가 있고 재발이 반복될수록 증상은 만성화됩니다. 항우울제를 꾸준히 복용하면 이러한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으며 보통은 6개월에서 9개월 이상, 증상이 심하거나 재발한 경우에는 1년에서 2년 이상의 복용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정말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항우울제를 한 3일, 4일 이렇게 먹고 끊었었어요. 그게 의사 처방이 있었던 게 아니라 끊어라 이렇게 하는 의사 처방이 있었던 게 아니라 저는 그 약에 의지하게 되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일단 항우울제를 먹게 되면 제가 좀 졸리고 무기력해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올 때 약을 하나를 먹고 이제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면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2개, 3개를 그냥 입에 한 번에 털어 넣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한테는 약을 먹는 게 좀 더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 내가 약에 이렇게 의지하게 되고 의존하게 되는 사람이구나. 내 성향 자체가. 그렇다면 내가 약을 안 먹는 게 더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해서 약을 안 먹었어요.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도 이제 약 주시면은 정말 힘들 때만 한두 개 꺼내 먹고 최대한 안 먹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한두 개 정도는 지갑에 넣고 다녔어요. 그냥 심리 안정을 위해서. 어차피 그 봉지약은 유통기한이 그러니까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달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1년, 2년 동안 계속 넣고 다녔어요. 그동안 이제 약 처방을 안 받았었으니까. 근데 그냥 넣고 있기만 해도 심리적인 안정이 좀 있어서 저는 괜찮았어요. 근데 저는 그냥 제가 임의로 끊었던 거고 약이 없어도 버틸만 사실 확실하게 버틸만 했었다라고 말하긴 좀 그렇고 이게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르니까 근데 저는 약을 먹는 것보다는 안 먹는 게 더 제 마음이 편해서 안 먹었던 거예요.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약을 꾸준히 복용을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게 조금 잘 된다고 말을 했었어요. 근데 저처럼 막 과다 복용을 시도하거나 이런 친구도 아니었고 그냥 시간 맞춰서 약을 먹으려고 했었고 잠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을 잘 지켜가면서 약을 먹으려고 노력을 했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사바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였냐면 정신과 기록은 취업과 진학에 불이익을 준다. 저도 이거 정신과 처음 다닐 때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던 부분이에요. 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다고 해서 사기업이나 학교에서 병력을 조사하거나 볼 수 없습니다. 세세한 기록이나 내용을 들여다볼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병원에서 진료 기록을 타인에게 공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예전에 한동안 그런 얘기 있었죠. 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으면 뭐 취업하기 힘들다. 근데 저도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못 보는 게. 사실 저희 엄마 아빠 진료 기록 떼려고 해도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고 제 민증, 엄마 아빠 민증이 필요한데 그분들이 저랑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걸 뜯어보겠어요. 너무 당연한 건데 이게 제가 심리적으로 약해지다 보니까 뭔가 의문을 가지기도 전에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더 길게 말할 게 없고 그냥 정말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아무도 여러분들의 정신과 기록을 확인할 수 없고 불이익은 더더욱 없다.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건데 어찌 보면 또 속이 이렇게 시원해지네요. 저는 이런 프린트 붙어있는 거 너무 좋아요. 일단 내가 알 수 있고 읽어볼 수 있으니까. 하여튼 저는 근본적으로 뭐 병원에 갔다 와서 혹은 뭐 약을 처방 받아서 조금 나아졌다 그런 것 때문에 나아졌다라기보다는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또 찾아서 그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집중이 좀 분산이 된 것 같아요. 전에는 좀 우울감에 집중이 됐었더라면 지금은 다른 할 일을 만들어서 거기에 좀 중점을 두고 집중을 하다 보니까 조금 괜찮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일시적이라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또 언제 우울감이 올지 모르는 거죠. 무기력감이 갑자기 찾아와서 또 아무것도 하기 싫을 수 있고 그렇지만 해봐야죠. 이제 자야 하기 때문에 누워보겠습니다. 원래 술 먹으면 잘 자는 편인데 요새는 술 먹으면은 잠이 안 와요. 술 깰 때까지 누워있다 말똥말똥하게 있다가 뭐 엄청 늦어서야 그제서 야지 막 잠이 들락말락하고 그렇죠. 이렇게 웃으면서 다시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전에 패션 우울증이라고 저한테 댓글 달아주신 분 계신데 그것도 다음에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만 일단 얘기를 드리면 패션 우울증이라는 거를 그 기사로 한번 접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좀 청소년 분들한테 좀 크게 대두가 되는 문제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제가 그걸 들어볼 줄은 몰랐어요. 근데 뭐 그렇게 보인다는 건 좀 괜찮아 보인다는 얘기 아닌가? 뭐 어찌 보면 다 괜찮은 척 하면서 잘 살고 있구나 내가 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저한테 물어가는 괜찮은데 제 채널에 힘든 거 저한테 공유를 해주시거나 주변 분들을 위해서 이런 거를 보고 알아가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인식 개선을 위해서 많은 걸 찾아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냥 뭔가 다양한 분들이 악의 없이 저에게 정말 좋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좋은 상관관계? 상호작용? 뭐 그런 걸 위해서 제 채널 찾아주시는 분들한테까지 영향을 미치는 말인 것 같아서 솔직히 좀 기분 안 좋았어요. 그렇지만 또 사람들이 패션 우울증에 대해서 알게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게 된 건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패션 우울증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조금 더 해오거나 어찌됐건 전달하고 싶은 얘기는요. 저 진료 잘 받고 왔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서 나아가고 있다. 일상을 잘 쌓고 있다. 정도로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취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술 많이 마셨거든요. 안 취한 것 같죠? 아닌가?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전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자주 봐요.